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일은 코스닥 지수를 먼저 살펴본 후에 시장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일은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61선과 121선에 이런 이동평선의 이런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젠 전일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이제 자사주 수갑 의무와 같은 증시 안정 정책을 또 꺼냈고, 그래서 이 덕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이제 큰 종목들이 이제 대거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금융위, 거래소, 금감원 같은 이런 이런 금감원과 이제 함께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신설하는 이러한 증시 부양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이러한 역량으로 사실 원래는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좀 그 하향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오히려 5일선과 21선을 이제 그 가볍게 재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좀 다른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나름 해봤는데, 이런 좀 증시 부양 정책, 이런 그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이 좀 먹혀 들었다 시장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먹혀 들어갔어도 일단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가 이미 웬만해서는 종목들 보면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자사주 소각된 소각이라는 이슈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금일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대부분 막바지 구간에 들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럴수록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사실 유지하면서 흐름을 바라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그 하락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오면 더 세게 밉니다. 어차피 61선이나 121선을까지는 미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장대연봉으로 이렇게 뭔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대연봉으로 강하게 하방 흐름이 나올 확률도 매우 크다. 단기간에 그냥 빠르게 민다고, 빠르게 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를 넘기는 안전적인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확률상 그 과거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한번 강하게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61선 내지 121선까지는 한번 민 다음에 재차 살리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앞전의 고점까지 넘기는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재차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5일선하고 21선은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정한 상승 흐름이 몇 번 나온 다음에는 그래도 하향 흐름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5일선이 다시 21선을 돌파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한 번 딱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전력이 2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돌파 흐름 나온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 흐름으로 해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61선, 120선까지 밀리지 않고. 근데 이러한 흐름이 나오려면 정말 말 그대로 자금이, 어마무시한 자금이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 대기업들은 많이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밋밋하게 나오다가 밀릴 것 같아요. 전 여전히 그렇습니다. 밀릴 확률이 더 크다.
한 80% 확률은 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상승 흐름 며칠 나온 다음엔 하방 흐름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일 어떠한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사주 소각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죠.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자사주 소각 수혜주를 먹으면서 강세를 보였죠. 특히 뭐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쳤고요. 그 다음에 인포바인도 역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뭐 그 외에서 신영증권, 조강피어, 그리고 뭐 일성 IS, 메커스, 뭐 굉장히 뭐 많습니다. 이게 그냥 그 자사주 비율이 많은 기업들은 수급이 그냥 다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전일은 그냥 말 그대로 자사주 그 소각 그 관련주들 빼고서는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다 슈팅이 나와버렸어. 음.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종목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하튼 거의 거의 20종목 정도가 수급이 들어왔다. 거의 20종목이 거의 10% 20% 이상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수가 밀릴 자리인데도 밀지 않고 반대로 5일선, 21선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방어를 해준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서 주주 그 가치 어찌 보면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사주 수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상한가 친 종목도 금일 추가 시세가 나오면 끝나요. 시세가 거의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라붙거나 좀 관심을 갖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몇 종목 빼고는 무리예요. 따라붙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전자결제 테마가 강세였다. 최근에 이제 미국발 디지털 달러 이슈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전자결제 시스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결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죠. 특히 NHN, KCP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쳤습니다. 또 21선까지 지지받고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 제가 뭐라 했나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NHN, KCP부터 먼저 강하게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순환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준도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고, 이 종목도 금일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금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 스테이블 코인이 여전히 좋게 보거든요. 금일도 강하게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금일도 더준 같은 종목들은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준뿐만 아니라 넥서스라는 종목도 수급이 강하게 이렇게 좀 바닥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링 뭐 양호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대부분 뭐 그 관련 종목들, 그 스테이블 관련 종목들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일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금일 같은 날은. 왜냐면 흐름이 눌림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주들은, 그리고 이뻐요. 위치 자체가 대부분 이쁘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대다수 종목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보면은 뭐 일단 뭐 전자결제 테마 같은 경우는 핀테크 블록체인도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의 확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그럼 중장기 투자 테마로도 유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자체가 이러한 흐름이 좀 중장기적인 흐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슈는 이제는 화장품 이제 개별 테마 움직임이 좀 강했다. 그래서 금리 시장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뚜렷한 개별 이슈로 상승이 나왔죠. 주요 요인은 뭐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K뷰티의 수출 회복세, 그리고 실적 개선 전망이 반영되는 이런 모습이다.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좋은 흐름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잉그로랩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럼 BYD, 그럼 코스메 메카코리아, 그럼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렇게 그 토니모리, 그다음에 달바글로벌,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펌텍코리아, 뭐 코리아나 AVCNC, 콜몰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특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흰고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에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사주수가 관련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디지털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돌았고, 그다음에 화장품 테마가 이 세 섹터가 중심이 되면서 정책과 실적이 결합된 이슈가 강하게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일 시장은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 예상대로 이렇게 신고가가 또 강하게 또 나오면서 슈팅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흐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타벅스의 이제 배달 앱으로 전환되면서 실적이 가셔야될 거다. 그래서 미리 선 반영된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10만 원을 넘겼어요. 특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을 향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크라운히트홀딩스 같은 경우도 5일선을 다시 먹였기 때문에 금일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음봉 모양을 잡고 좀 5일선이 좀 부담 없이 정착을 한 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1490원 넘긴다고 봐요. 이 종목이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5일선을 지금 먹은 상태니까 뭐 음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뭐 금요일날 때 슈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금일 연속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바로 안 나온다고 한다면 옆으로 기다가 신고가가 나올 확률도 매우 크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국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좋은데 한국 화장품은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의지는 있는 겁니다. 저는 만원대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일 한번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일 나올 수 있어요. 5일선 정착, 양봉 흐름으로 바뀌었죠. 여하튼 저점을 높였고 5일선 위에서 저점을 높였고 고점도 높았고 종가도 높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금일은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안 나오더라도 만원대는 항상 만원을 기억하세요. 만원 이상까지는 끌고 가서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 로봇주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도 5일선 안정적으로 5일선을 먹고 음봉으로 닿아서 깨트리진 않았죠. 전전일에. 그 다음에 전일에 이제 다시 5일선을 이렇게 양봉 흐름으로 먹어주는 흐름 굉장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 걸 봐서는 슈팅이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로봇 관련주는 나쁘지 않아요. 그 로보스타도 뭐 좀 밋밋 21선 이후에서 5일선이 깨졌지만 5일선을 그 다음 날에 이제 5일선 다시 먹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 막판에 좀 살짝 도정 형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꺼림직하게. 그래서 금일은 무조건 양봉 흐름이 나와야지 완벽하게 5일선을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번 달 내로는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맞고요, 사실.
근데 7월 장세 흐름이 별로 도중에 제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못 나오면 8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사실 불안한 위치가 아니죠. 오히려 매수를 하셨다면 끌고 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21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래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121선, 61선, 121선, 그다음에 301선까지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밀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PS 로보틱스, PS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거의 다 밀렸잖아요. 아래 밀 게 없어요. 이 종목은 61선, 120선이 바로 G 라인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밀어?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는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복 관련주들은 미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같아요. 근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노브주예요. 지금은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다 바닥이니까요. 뭐 엔젤 로보틱스나 LS 테라텍도 다 바닥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분할로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딱히 걱정 마셔라. 그리고 사이네스포트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죠. 이 종목도 여전히 눌림 자리에서 바닥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끼다가 장대 한봉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장대 한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 장대 한봉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죠. 저는 이 앞장 고점 돌파 다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포트나 YG는 다 저는 앞장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치가 저점이잖아요. 더 밀릴 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해요. 시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재차 먹어주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7월달 때 안 좋은 흐름이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8월달 때는 또 재차 좋아지는 형태니까 8월, 9월, 10월, 11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금일 뭐 음봉만 나왔지만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선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원전선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을 계속 한다고 본다면 전선주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구리 관련주가 오히려 금일은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전일은 이구 산업 같은 트럼프 발언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 구리가 시세가 나오면 전선주들이 먼저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선반영이 먼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겁내지 마세요. 이게 많이 뭐 밀린다 하더라도 밀려서 61선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홀딩 하셔서 끌고 가셔라. 그럼 결국은 상한가 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웃기웃대다가 강하게 슈팅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쳐서 매도해버리면. 근데 머지않아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A프로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5일선 잘 타고 있죠. 보시면 5일선 잘 타고 하고 있고, 뭐 5일선이 무너진다 해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아래가 다 지지 라인인데 뭔 걱정이요. 오히려 바닥이고 300일선 넘기는 순간부터는 강하게 우상향 슈팅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세아메카니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00일선 넘긴 뒤에는 엄청나게 수급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해요. 에이프로도 지금 300에서 아래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는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크게 의미 없어요. 바로 아래가 지지라인이잖아요. 제다. 그리고 낙폭이 된 이후에 제대로 된 회복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밀릴 때 계속 추가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크게 밀자리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상승이 나오려면 나왔지 밀자리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까지 좀 끌고 가셔라. 오히려 고가를 뚫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바닥을 끼는 종목들이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슈프리마 HQ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죠. 이 상한가 장단복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9,300원짜리. 그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앞전 고점 돌파뿐만 아니라 완전히 뭐 9,290원 신고가 나왔던 이 고점까지 돌파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해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보안주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문, 안면 뭐 이런 인식과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틱 인베스먼트, 스틱 인베스먼트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벤처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천 드렸는데 역시에요. 신고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은 슈팅이 나왔을 때 언급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전에 그 벤처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 썸네일에 그 보시면 제가 추천한 영상 다 뜨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고요.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겁니다. 아직 더 갈 길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항란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죠.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증권 관련주나 이런 창투사주들이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매도 하셔도 되고요. 수익 전환이 확실하게 된 거니까 매도 하셔도 되고 더 끌고 가셔도 되고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요. 왜냐면 이런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밀더라도 바로 밀질 않아요. 충분히 매도할 시간 많이 줍니다. 이 종목은 고가에서 매도할 시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편안하게 판단하신다면 매도하셔도 되는 거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더 간단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메딕스도 바닥이죠. 바닥에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크게 밀 자리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앞전에 매집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두 번째도 역시나 잘 돼 있고 특히 바닥을 맨 처음 찍었을 땐 상한가까지 쳤죠. 종가상. 그리고 두 번째도 두 번째 상승 나왔을 때 상한가를 찍고 고가를 이렇게 좀 내는 모습. 상한가까지 고가 찍고 양봉 흐름상 상한가까지 만들었는데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뒤에는 뭐 마땅한 큰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끌고 가셔도 돼요. 혹시라도 진입하셨으면. 그래서 이렇게 기존 종목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가 금일 추천주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일 기존 추천 종목은 제가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사주 수급과 관련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사주 수급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따라 붙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조광피혁을 1순위로 꼽습니다. 조광피혁은 무조건 따라 붙어야 돼요. 이 종목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사주 비율을 봤을 때 상위 기업 리스트를 봤을 때 이제 조광피혁의 순위는 이제 신영증권하고 일성 IS 다음으로 3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자사주 비율이 46.57%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46.6으로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에서 총 주식이 100%라고 한다면 100% 총 주식이 100%라고 가정하에서 이제 46.6%가 이제 감소가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53.4%가 남죠. 주식 그 총량의 가치는 그대로고. 그래서 기업 전체 가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한 주당 몇 배가 오르냐면 대략 1.87배가 오릅니다. 가치가 한 주당의 이런 가치가 87%가량 올라간다고. 기존 이제 그 한 주의 이런 가치 산정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른 이제 종목들과 다 비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가지고 전 4월달 종가를 기준으로 세웠어요. 이미 크게 오른 상태. 대부분 뭐 신영증권도 그렇고 부국증권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막 3배, 4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 근데 이 기준을 그런 종목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4월달 때 이제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 때 최저점을 봤을 때 5만 원이죠. 5만 원을 기준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5만 원에서 이제 보면 5만 원에 곱하기 1.87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대략 이제 93,500원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93,500원. 근데 보면 제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닿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를 계산한 거거든요. 완전 보수적으로 최저점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일단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사주 비율이 높은 상위 기업 리스트를 다 대입을 해보면 뭐 신영증권, 뭐 일성 IS, 뭐 부국증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종목들 다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럼 자사주 수가 9에 가치 대비 이미 선반영이 다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가치 대비 3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를 봤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조강피혁을 제외한 자사주 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은 이젠 전일 기준으로 83,000원 도달하고 밀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못해도 93,500원 이상은 간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최저로 이런 대입시킨 거고요.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못해도 최소 9만 이제 이론적으로 완전히 뭐 최악의 환경이 나온다고 한다고 해도 93,500원 지나가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0만 원도 가겠죠.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광표역 같은 경우는 10만 원 충분히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93,500원 무조건 지나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으로는 이 종목이 오히려 올라가진 않고 밀렸더라고요. 뭐 장중에 1,700원까지 올랐네. 17주 산 사람은 누구야? 근데 이렇게 밀려서 끝났죠, 살짝.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은 품절주기도 하고 충분히 93,500원은 지나간다.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사주수가 전체로 해봤을 때 이 종목의 가치는 최저점을 대비했을 때 93,500원이 네, 도달을 한다. 그래서 저는 조광피혁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 추천드린 삼육물산을 다시 가져봤어요. 이 종목도 이쁘게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 봤을 때 약전에 신고가 나왔던 거래량을 다 넘겨버리는 이틀 전에 나온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죠.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 뜨면서 요 근래 고가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일 만약에 조금 밀리잖아요. 또 밀려서 5일선을 닿으면 밑구리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좀 봐가지고 그리고 뭐 세림 BNG만 보더라도 이 종목도 만약에 금일 추가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또 밑구리 단 형태로 장대 한봉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세림 BNG까지 보면 뭐 한국 패키지하고 뭐 에코플라스틱하고 뭐 한국 패키지 보더라도 충분히 이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폐플라스틱 관련주는 쉽게 죽진 않겠구나. 그때 삼성물산만 보더라도.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일단 2등주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수급이 뭐 세게 들어오는 종목이 뭐 1등, 2등주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 그러면 폐플라스틱 관련된 뭐 삼성물산을 1순위로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저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다시 또 가져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가 매매 조금 투기적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신고가가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미통 같은 종목도 신고가 나오겠죠. 이염 종목이라고 써져 있지만 금일 이염 종목이 풀립니다. 풀리고 투자 주의로 가나? 투자 경고로 가나? 투자 경고로 이제 가네요. 투자 이염 종목에서 해소가 되고 투자 경고 1일 한 다음에 풀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통 같은 종목들이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건 더 쉽다. 왜냐면 세력주기 때문에 리얼. 제일 강했던 종목이 앞전고점 돌파도 안 나오고 끝낸다?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절대로 추천드리질 않죠. 불안하잖아요. 잘못되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원래 투기적으로 단타 치는 양반들은 미톤이나 한컴 이드 같이 신고가 강하게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재차 앞전고점 돌파도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사실 매매를 해요. 단타쟁이들은.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은 좀 그렇고 제가 최근에 코콘 말씀드렸잖아요. 코콘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방 크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코콘을 보니까 전일 긴 밑골이 도정이 떴네. 그럼 이런 종목은 살짝 뭐 밀림이 있다 하더라도 밑골이 단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또 넘기는 겁니다. 가볍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아니면 뭐 고가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앞전 미톤이나 뭐 솔직히 한컴이드는 전 비추예요. 차라리 뭐 고가 매매 하신다면 코콘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잘 그 밟고 있는 계단형을 잘 밟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코콘 아니면 뭐 헥토, 파이낸셜 같은 종목도 있겠죠. 투자주의지만 금일 또 이제 풀립니다. 이제 금일 투자 경고로 바뀌고 내일 이제 풀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 넘기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금일이라도 충분히 앞전 고점 돌파를 도전해 볼 수가 있다. 아, 앞전 고점 돌파는 도전 못 하겠군요. 30%니까 올라가도 7,500원이니까 32,000원 못 돌파하는구나. 아니면 뭐 강하게 양봉 흐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비추예요. 저는 이 중에서는 그냥 한마디 뭐 드린다면 코콘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고가 매매를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그럼 전 코콘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코콘. 그리고 난 좀 안전빵 매매를 한다. 그러면 두 종목 있잖아. 제가 항상 바닥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한국정보통신하고 한국정보통신 안정적이죠. 바닥에서 그 21선 부분이라서 하방으로 쉽게 밀기도 애매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밀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왜냐면 양봉 믿고 있다는 양봉으로 지지를 확인했잖아요. 세력이 여기서 걸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스테이블코인 연동해서 터진다 한다면 강하게 금일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얘뿐만 아니라 케일렛도 마찬가지죠. 케일렛도 21선 금일 21선 돌파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슈팅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도 상방 슈팅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는 만약에 내가 좀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코콘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안전빵으로 나는 좀 바닥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이나 케일렛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이렇게 좀 세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투기적인 종목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종목 말씀드렸죠. 뭐 코콘, 컴투스홀딩스, 갤럭시 어머니터리, 뭐 K옵션, 뭐 오픈베이스, 신세계 INC, 이메이드 플레이 뭐 이런 종목 다 좋아요. 정말 다 좋고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7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8월,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3개월 보고 대응하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방 크게 갈 수는 있다. 뭐 바로 이렇게 슛고 치는 게 아니라 한방 도중에 크게 가고 옆으로 긴 다음에 슈팅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안전빵이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조율할 수 있는 시장다운 방법인데 여기에서 슈팅 나와서 상한가에 쳐서 바로 신고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일단 자사주 수각 이슈에서는 조강피혁을 추천드렸고요. 그럼 폐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에서는 삼육물산과 세린 BNG를 추천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서는 코콘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케일레서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